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다. 연결이 돼 있겠죠? 네, 연결이 돼 있는 그다음에 1448페이지인데요. 오늘은 놓아버림이에요. 그래서 놓아버림 134페이지 오늘 밑에서 7번째 줄이에요. 볼게요. 죄책감은 공포처럼 널리 퍼져 있어서 죄책감도 공포처럼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죄스럽게 한다. 네, 죄스러운 공포심과 죄책감도 다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마음의 일부가 말합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더 잘해야만 한다. 골프 점수가 더 잘 나와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책을 읽어야 한다. 섹스도 더 잘해야 한다. 더 맛있게 요리해라. 더 빨리 뛰어라. 더 힘세져라. 더 커라. 더 똑똑해라. 더 배워라. 사는 일이 두렵고 다가올 죽음이 두려운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은 죄스럽다. 우리는 죄책감을 잊고 사는 것으로 애써 죄책감을 피한다. 죄책감을 잊으려고 막 하면서 죄책감을 피한다는 거죠. 죄책감을 피한다. 그래서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깔려있는, 그냥 생활에 깔려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깔려있는 거다. 그래서 뭔가를 더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그러니까 잊고 사는 것으로 애써 죄책감을 피하고 잊는 방법은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억압하고 남에게 투사하고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는 방법으로 죄책감을 억제하는 거, 그다음에 억압하는 거, 그다음에 남에게 투사하는 거. 내가 갖고 있기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갖고 있기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감정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투사하고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다.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다.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억제하고 억압을 한다. 어제는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행사가 어제 있었잖아요. 이제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이 있는데 오전에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짐을 갖다 놔야 되니까 할비가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한테 이제 갔어요. 실컷 놀다. 근데 지가 이제 할아버지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고 엄마랑 뭐 있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제가 이제 가야 돼. 행사장에 들어가고 친할머니가 잠시 이제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쳐다보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싫은데 그 싫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를 하는 게 보여서 회피보다는 정면으로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게 아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갔다 올게 다시 올게 그러면서 갔다 올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서 이제 쳐다보더니 싫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억압을 하고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압하고 회피하는데 갔다 올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금방 가면 금방 또 적응을 해서 잘 그 노는 거예요. 잘 노는데 이제 그 순간순간에 왜 아기들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는 여기 갔다가 다시 오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또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끝까지 있고 싶으면 끝까지 있고 싶고 그러니까 왜 이런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니까 빵 터져서 울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냥 해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소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직시하고 왜 그런 건지 얘기하는 게. 회피하면 아 저게 계속 습관이 되겠구나. 저게 계속 습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투사를 하고 내가 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두려움이 갖고 있기가 싫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저도 어제 이제 반짝밤을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바로 짐을 챙겨 놓고 나가서 이제 9시에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뭘 빌리러 갔어요, 제가. 어제 빌리러 갔는데 빌려주시는 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탁발 두고 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막 또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수다가 늘어나잖아요. 막 수다가 늘어지니까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 반에 와서 밥도 좀 챙겨주고 챙겨서 나오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바쁘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에고가 조바심이 탁 올라와서 얘가 조바심이 싹 올라와가지고 조바심이 올라온지조차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해서 알겠는 거죠. 조바심이 막 올라오는 게 알겠는데 그 조바심이 뭐예요? 내가 이제 늦게 가게 되면 어,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첫날 어제 그저께는 처음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앞에 탁 회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앞에 좋은 얘기 앞에서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막 이제 앞에 이제 일찍 가야 된다. 9시에는 가야 된다. 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안에서 먹으면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가보고 계산도 보질 않았는데 그냥 뭐 스테이크가 20만 원이라 그러던가 20만 원?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집에서 이제 그냥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챙겨가서 그거 뭐 챙겨주고 뭐 햇반 데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뭐 옛날에 그냥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뭐 전투식량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되게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냥 잘 이렇게 순서대로만 하면 무서운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사가지고 가서 한번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쁘잖아요, 마음이. 바빠서 벌써 고요한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가 막 조급해하는 그 에너지가 벌써 이미 조급해하는 에너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투사처를 찾는 거죠. 조급해서 내가 일찍 못 가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 못 들으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면 안 돼. 전체 또 같이 있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핵심도 좀 잡고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듣게 되면은, 전체가 손해인데, 전체가 손해면 내가 손해고, 나도 손해고, 손해를 보면 내가 나중에, 뒤처지고 잘 안 될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바심이 타는 게 똑같은 시간인데 차분하면 뭔가 일이 착착착착 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조급함이 막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가 뿜닥뿜닥 뛰고 조급함이 들어가면 할 것도 못하고 빠뜨리고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성은 하는데 그래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기 한 게 그래서 불편한데 딱 보니까 투사처를 찾는데 남편이 그러고 계속 물어봐요.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막 이러는 거야. 화딱질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보고 하면서 뭐 하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물어봐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물어보니까 움직이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바심이 딱 들고 이 조바심 자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잘 안 될까 봐 하는.
시간을 늦게 갈까 봐 하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갖고 있기 싫으니까 어디다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투사처를 찾는데 남편이 딱 투사가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보고 읽고 하든지 움직이면서 물어보든지 그래 가만히 안 그건 어떻게 하는데 난 모르는데 모르는 요새는 컨셉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몸으로 뛰면서 막 해주는 사람이 요새는 제가 요새 몸으로 뛰면서 막 뭔가를 막 하고 거꾸로 됐어요. 6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데 뭐 하는데 묻는데 얼마나 짜증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거 지금 투사처를 찾고 있고 남편이 투사 대상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스탑을 했죠. 스탑을 했더니 뭐라고 했는데 본인도 계속 투사는 하지 않고 그냥 투사는 계속 하진 않고 그냥 또 본인도 저랑 이제 살면서 이렇게 뭔가 감정이 올라오면 스탑하거나 거기는 억압을 하겠죠. 알아차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알아차려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제 이 양반은 알아차린 거는 아니고 알아차린 건 아니고 그냥 억압하고 회피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억압 회피를 이렇게 순간순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압하고 회피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느끼게 하고 해소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도피를 하는 거다. 남한테 투사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된 죄책감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식을 해서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그 순간은 잡아낸 거예요. 의식을 해서 한순간은 잡아냈는데 그것만 있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죄책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억압하고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 죄책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 화를 냈으니까 뭐예요? 죄책감이 또 있는 거죠. 화를 내는 순간 죄책감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또 벌을 받을 거야. 벌을 받아야 해. 내가 나한테 벌을 받을 거야 보다도 벌을 받아야 해 하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다시 나타나는 거. 죄책감이 다시 나타나는 형태로는 자기 처벌. 아이고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뭐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는요. 내가 이래서 이런가 보다 할 필요 없다니까는요. 그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 처벌이나 사고, 불운, 실직, 실연, 질병, 피로, 탈진 등이 있고 탈진 등이 있고 마음이 생각해낸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과 환희, 생기를 잃는 일도 생긴다. 환희를 잃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상징하듯 죄책감은 죽음을 상징한다. 자기 처벌을 그게 억압해놓고 죄책감을 보지 않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자기 처벌을 이런 형태로 뭐 사고나 불운이나 사고를 내거나 아프거나 아픈 거예요. 저희 남편도 전에 여기 어깨 수술을 하더니 또 어깨 수술이 뭐 사고가 좀 이렇게 유턴하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100% 0대 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빵이고 그쪽이 100% 가실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우연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들으면 화딱지 나겠지만 전에 또 본인이 받았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 그래 다쳤구나. 많이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 충격이 있으니까 또 뭐 여기에 뭐 파열이 뭐 2cm 돼야 수술하는데 그래도 1.5cm 파열됐다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고가 나서 아주 그냥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몸의 상태들이 일어나는데 본인들은 화장실 날 거예요. 그럼 그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이제는 힘이 없어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뭔가 관심받기 위한 뭔가 또 다른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우리도 사소한 거에 죄책감이 많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데라고 알면서 또 하는 거. 죄책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실직 실현하고 막 불운, 사고, 뭐 피로, 탈진으로 마음에서 생각한,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낸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기발하다. 아주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과 환희, 생기를 잃는 일도 생기다. 완전 즐거움과 환희와 생기를 잃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사랑이 삶을 상징하듯, 어, 어제 또, 되게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미래학자가 나온다.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영화 배우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가 머리를 뭐 여기까지 그냥 등 여기 어디까지 쭉 길고 딱 나오는데 영화 배우가 됐는데 미래학자인 거예요. 미래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세상이 2035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뭐 하나 이렇게 쓰기만 해도 딱 보면서 어디 인식하고 하는 게 나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인식하면은 어디 문을 열어도 딱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 클릭하고 짝짝 누르면 이제 다 이제 통과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만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최첨단의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민규님이 손을 탁 대면서 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든지 뭐 막 이런 그런 영상 그런 거 다 보여주시고 2035년까지는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서버 있는 데를 갔었대요. 갔었는데 네이버였었나? 서버? 저기 구글에 갔었는데 구글에서 그 모든 이 조직망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 세계로 이 뻗어져 가는 이 망 자체를 이 인터넷 그 망이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그랬대요. 이거 한순간에 다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랬대요. 정지시킬 수 있다고. 사람이 탁 빼버리면 이걸 하나 코드 빼버리면 전 세계가 이게 서버가 정지가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술보다는 사람이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까지는 뭐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더 앞서 저는 요번에도 미국에 가서도 정말 좋았지만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소셜과 비전을. 소셜로 온라인을 하는 거와 완전히 비전을 가지고 온라인을 대하는 거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별로 그닥 많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돼서.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잘지 하는 어떤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에는 안 좋죠. 그런데 이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가 비교라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미국도 우리가 정말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주신 어떤 서, 방향, 비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요번에 한국도 정말 좋고요. 저는 숙소를 그 안에 잡았잖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잘해서 숙소와 행사장이 그 건물 하나에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국에서 하는 컨벤션 여기서 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0명이 넘어야 되니까 꽉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11,000명이 이번에 왔다 그러니까 네, 꽉 채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 세계 그렇게 인천에 이 숙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5성급이니까 시설도 좋고 내려와서 행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안에서 해결하니까 뭐 비가 와도 뭐하고 걸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워낙 건물이 크니까 걸어는 다녀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미국에서도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설도 너무 좋고요. 막 야, 제가 어제 행사를 하고 야, 비가 나왔는데 함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소통하는 거 있죠.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저는 저 친구 에너지는 도대체 뭘까요? 대단한 에너지다. 어떻게 저 에너지도 10,000명의 에너지를 다 들썩들썩하게 하지? 막 그냥 완전 혼미하게 만들지.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 공연은 처음 봤거든요. 비 공연은 조용필도 보고 예, 조용필은 벌써 60이 넘으신 할아버지시니까 되는 건가요? 손주가 없겠지만 그래서 근데 뭐 여러 이제 어떤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어떤 그런 반전이 근데 보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비는 처음 봤는데 그런 에너지는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저기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싸이 있잖아, 싸이. 싸이도 사람들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 에너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던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고, 시설이나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미니 학자도 나오고, 막 중간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아우, 그리고 진짜 또 좋아하는, 홍콩인가요? 그 시동? 4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홍콩의 그 시동, 와, 이 양반도 10,000명 이상을 다 공감과 호응을 하게 하는데, 에너지가 완전히 그냥, 야, 완전 장난 아닙니다.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 10,000명의 에너지를 다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 저 힘, 저 들썩들썩하게 하는 저 힘이 대단한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높은 의식이죠. 엄청 높은 의식이에요. 그 높은 에너지 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 나라, 7개 나라가 왔다 그러더라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일본, 뭐, 홍콩, 뭐, 중국도 왔을 거고, 한국 뭐 있죠. 그래서 베트남, 뭐 이렇게 해서 다 7개가 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 나라가 7나라가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저 에너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저 에너지가 하나가 540이잖아요. 야, 너무 대단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돼요. 야, 열심히 내려놓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열심히 놓아버림을 해야 그게 되는 거죠. 놓아버림을 안 하고 내 생각을 갖고 있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는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죠. 똘망해가지고 막 30대 후반 같이 생겼는데 51살이라고. 그래서 그런 좋은 세미나도 다 들었는데 또 이제 또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어떤 그 내용은 미국보다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내가 쌍팔년대 강의, 강의 따라서 쌍팔년대 강의, 88년도 전에 강의. 너무 막 그런 강의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강사들의 그 내용. 그러니까 강사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그러니까 사업자, 회사에서 부른 강사들 말고 사업자, 그 다음에, 어, 그 2천만 장자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데 기본인 거죠. 목표를 갖고 이 목표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를 갖다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다 목표를 갖고 하면 다 이제 이뤄내자, 성공하자. 그런 메시지로는 엄청난데,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진짜 쌍팔년대다. 제가 있잖아. 정말
너무 오래된 어떤 그런 그냥 오프라인에서의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앞서가고 앞서가게 만들어 주시고 저 내용을 10,000명이 넘게 하는데 첫날 얘기해 주시는 그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 10,000명 중에 우리가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의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비교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정말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좋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진짜 엄청 신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즐거움과 이런 다양한 이제 죄책감은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과 환희 생기를 잃는 일도 생기게 되고 사랑이 삶을 실천하고 강사님도 미래학자도 기술보다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까지만 하지만 사람은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의식이잖아요. 사람 자체는 또 에너지인데 우리가 더 또 그 미래학자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아실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큰 내용은 또 우리가 또 앞서가고 있는 선생님이 그 마음의 문, 귀문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의식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을 높게 해주시는 거죠. 의식을 높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은 그래서 죽음을 상징한다. 사랑이 삶을 상징하듯이 죄책감은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을. 죄책감은 왜소한 왜소한 자아의 일부이며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믿는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람이 던진 부정적인 한마디가 그날의 행복과 환희를 한순간에 망친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한 부정적인 거. 제가 첫날 딱 도착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어우 이거 이랬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흐트리지 말라. 해결하면 된다. 그랬더니 해결하면 된다고 해결이 다 돼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부정성을 맡고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성공을 가로막는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읽어요. 읽는데 이해해서 읽어놓고 이해한 거와 내가 실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들이 많았었나 봐요. 전 몰랐거든요. 그냥 여기서 에너지를 잡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첫날. 근데 그게 에너지가 딱 잡힌 거예요. 에너지가 딱 잡히고 그러고 나서 세미나를 이틀 동안 엄청나게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누가 하나 해. 그러면 우리가 왜 기분이 좋잖아요. 나랑 똑같아.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호응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같이 망해서 같이 개딱지나 똑같다. 개. 같이 못 나가게 붙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내가 뭔가 불안한 게 있는데 그 불안한 걸 저 사람이 해주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투사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사처를 내가 알아차리고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 있는 곳에 죄책감이 있는 공산이 크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죄책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의 내면이 천진하다고 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내면이 천진하다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죄책감이 다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책감일까? 죄책감에서 헤어나와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자꾸 각성하고 빠져나오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토요일 수업이 오늘 일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오늘 수업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마치고 내일 뵐게요.